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움직이고 있는데 기름을 부어줬어요. 앞에 이제 부산 이야기 잠깐 하다가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조금 끊어졌는데, 부산 뭐 이게 다들 궁금해 하실 거니까. 6일, 7일, 8일 뭐 그쯤부터 이제 사실은 물건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지금은 집을 안 보고 계약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게 계약이 깨지는 게 지금 제가 주변에서 들은 것만 해도 이미 숫자가 제법 돼요. 뭐 이렇게 5천만 원 계약금 걸었는데 계획 상환 받았다. 아 진짜요? 네. 적게 거신 분이 200만 원 가계약금 쌌다가 200만 원에 플러스 200 해가지고 돌려받은 분도 계시고, 알고 이렇게 하신 투자자 중에서 이거 한번 갈 거야 라고 보고 들어가서 그런 상황이 되신 분도 계시고, 우연히 진짜 우연히 그냥 집을 팔고 이사를 하려고 집을 보고 와서 그 자리에서, 보통 이제 가계약금은 그렇게 많이 안 거니까 그냥 200만 원 이렇게 놓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와서 안 되겠어요 이러고 돌려받으신 분도 계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이건 이제 부산의 전체 상황이죠. 보시면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빠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는 2017년도 하반기부터 57만 원, 957만 원에서 956만 원 급하게 이렇게 조금, 이러면 이제 거의 뭐 힘이 다 빠진 거죠. 6만 원, 7만 원 요걸 왔다 갔다 하다가 953만 원이 됩니다.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냥 계속 마이너스, 지수 자체가 시장 강도가 마이너스 구간에 있으니까 가격이 조금씩 이제 계속 빠졌겠죠.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문제의 9월 달에 보시면 매매 시장 강도는 마이너스 47이고 매매 가격이 896만 원입니다. 갑자기 마이너스 구간에 있음에도 가격이 확 튀어버려요. 한 달 사이에 지금 이 지수가 마이너스 47에서 마이너스 25가 된 거예요. 너무 급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균 가격이 못 따라갈 정도로 지수가 오른 거죠. 실제로 부산에 규제를 철폐하기 이전에 이미 부산이 특히 이제 9월 달부터 해가지고 9월 달, 10월 달 이때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규제를 풀어준 거죠.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움직이고 있는데 기름을 부어줬어요.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이제 부산의 입주 물량이 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19년에 있고 20년에 있고 21년, 22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달 30일 날 부산에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자료를 이렇게 좀 보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특히 이제 재개발이죠. 부산은 재개발이 이제 장을 이끌어가니까 재개발 어지간한 물량들이 이제 분양이 완료가 됐어요. 가격이 싸게 분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이제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청약 넣어서 당첨이 되면 프리미엄을 조금 누릴 수 있으니까 그 분위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분위기 좋게 정리가 돼가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1년 정도 기간 안에 분양을 할 물량이 한 2만 세대 정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뒤에 이제 남아있는 물량도 제법 된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정부에서 이런 걸 안 했다라고 하면 제 예상에는 시장이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을 했을 거예요. 완만하게 회복을 하고, 물론 좀 비싼 아파트들이 거래가 이렇게 되면서 뉴스에서는 부산이 이렇게 뭐 다시 이렇게 달리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가 천천히 나왔겠죠. 천천히 나오고 이랬을 텐데, 안 그래도 다시 이제 갈 거야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참에 규제를 풀어주고 나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이 많이 과열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과열이 됐다고 해서 뭐 그 뒤에 이렇게 가격이 다시 뚝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대신에 1년간 상승할 거를 단 며칠 사이에 이걸 다 빼먹은 지역이 나오겠죠. 1년에 걸쳐서 천천히 이렇게 가야 될 거를 상승을 한꺼번에 해버리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좀 공백 기간, 버티는 그런 기간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지금 그 부산 전역을 이렇게 보셨을 때 수영구나 남구 이렇게 빨간색이 불 들어온 거는 전달 대비해서 시장 강도가 상승한 지역이에요. 파란색은 전달 대비해서 하락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달 대비해서 하락한 지역들도 있고 그냥 보합을 유지하는 지역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하락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아서 좀 회복을 하겠죠. 좀 회복을 하겠지만 그걸 너무 급하게 이렇게 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에 상승장이 시작을 저희는 이제 2015년도 3월달로 보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그게 보는 거가 다르니까 뭐 13년도가 바닥이었다, 14년도가 바닥이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3년도에 매입을 했다. 2년을 들고 있었어요. 2년 뒤에 이제 뭐 15년도에 한 1,500만 원 됐습니다. 요 기간 동안에 뭐 이렇게 한 100만 원 올랐나요? 2년을 들고 있어서 100만 원을 오른 거예요. 자, 15년도에 사서 17년도라고 가정을 하면 1,548만 원에서 17년도 1월이 되니까 1,857만 원이 돼요. 300만 원이 오른 거예요. 수익률이 다른 거죠. 너무 일찍 들어가면 기간 대비해서 수익률이 높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이제 계속 이렇게 흘러가게 되니까 차라리 17년에 사서 19년에 팔았다. 1월이 2,551만 원입니다. 17년도에 이러면 이제 한 700만 원 오른 거죠. 수익률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산에 지금 있는 이 지역들 중에서 너무 급하게 내가 투자를 한다, 너무 급하게 이렇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급하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대장을 가셔야 돼요. 어떤 지역을 가건 대장을 가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호객노노 어플을 보면 지금 이 아파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나 봐요. 네. 그러면서 왕관 표시돼 있습니다. 네네네. 많이 보니까. 그런데 이제 남구의 대장이 그래서 뭐 이 아파트야.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남구의 대장은 걔가 아니거든요. 남구의 대장은 걔가 아니에요. 걔 모르죠. 언젠가는 이제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대장을 찾는 게 그다지 어려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뭐 남구를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동일한 면적으로 이제 검색을 해야 되니까 30평 정도로 맞춰서 84 정도로 맞춰서 84. 검색을 해보시면 현재 이제 남구에서 가장 비싼 거는 대연동에 있는 SK뷰 힐스가 시세가 6억 정도로 잡힙니다. 아, 이건 이제 현재 시세니까 지금 호가, 매물 호가 나와 있는 건 요거보다 이제 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언급됐던 아파트가 이제 한 5억 5천 정도, 요 정도에서 시세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가 SK뷰가 조금 더 돼서 이건 새 아파트니까 이게 이제 대장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강남의 대장이다, 재건축 대장주들 이렇게 있잖아요. 30년, 40년 됐지만 걔들은 그냥 대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좀 빠지는 입지에 지하철역에서 좀 멀고 이런 입지에 새 아파트라고 해서 걔를 대장이라고 인정해 주진 않아요. 해당 지역의 대장주다라고 하면 이게 단순히 새 아파트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인정을 받. 예,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위치를 보면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연동에 있는 SK뷰 이제 초등학교입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언급되던 아파트거든요. 이 언급되던 아파트의 건너편에는 재개발 단지예요. 그러면 저기서 봤을 때 이 길 건너편은 일단 재개발 단지다. 뒤쪽에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학교들 끼고 있기 때문에 지도상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괜찮죠. 구청 있고 초등학교 있고 이렇게 하니까. 요것보다는 현재는 이쪽이나 실질적으로는 이제 심리적으로는 여기가 더 대장으로 많이 인정을 받아요.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나오고, 그리고 입지로 봤을 때는 여기가 나오고. 왜 그러냐면 지도에서 이렇게 그냥 쭉 보셔도 여기 바로 옆에 대학교가 있고 이 앞쪽이 이제 상업지고 초등학교가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있죠. 현재 여기서 이제 인정받고 있는 곳들이 다른 곳들이 이렇게 좀 있고, 여기는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은 환경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 아파트를 끼고 앞쪽은 재개발, 뒤쪽으로는 언덕길이에요. 경사가 좀 있는 언덕길. 여기도 이제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여기도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근데 이제 주변 환경이 그냥 지도상에서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느낌이 다르죠. 여기가 이제 중심 상업지예요. 앞으로 뭐 남구에서 어떤 쪽이 이제 더 갈 거냐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교통을 감안을 했을 때 요 부근 쪽이 좀 더 뭐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중심은 얘가 이 인근에서는 대장이 될 거니까 그 주변으로 환경이 이제 또 보시면 검은색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건축 뭐 여기 이제 철거 끝나고 분양이 됐죠. 재건축이나 재개발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여기가 이제 좀 많이 변할 거고,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이 앞쪽에 있는 재개발이 정리가 되고 여기도 이제 재건축이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상황이 또 바뀌겠죠. 그래서 나중에 대장이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직은 대장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미흡한 게 있지 않나.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해서 많이 봐주면 좋죠. 관심을 받고 있는 대상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현재 그것만으로 대장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대표님은 이것보다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인적인 선호도가 좀 있어요. 레미안도 이제 저랑 인연이 조금 있고 여기도 인연이 조금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요 라인을 조금 더 좋아해요. 되게 재밌는 거는 네. 다 역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여기는 다 여기랑 가깝죠. 근데 여기랑 가깝다고 해도 조금 이제 편차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편차가 있느냐면 대단지예요. 단지가 지금 보시면 3,100세대짜리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경사가 있어요. 그럼 이 뒤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역까지 걸어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근데 SK 힐스는 그게 아니고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있고 이게 세대수가 조금 작아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 중에 지하철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대신에 이 아파트는 끝에서가 멉니다. 세대도 여기 한 2,400세대 되고 여기도 약간 경사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반면에
뭐 대연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좀 더 새 아파트고 여기도 이제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죠. 남구 쪽에 거주하기 편해서 환경적으로도 좀 괜찮아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부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남구가 이제 주거지로 많이 이렇게 선호를 받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혁신여기가 부산에 이제 공기관들 이전해 오고 그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들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은 아파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혁신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직업이 금융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 조금 이제 영향이 있는 것도 있고. 저도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이제 거래를 해봤는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소득이 달라요. 그냥 연봉이 제법 높으시더라고요.